오늘 딱 유형 한 5개, 6개? 다 6개 정도만 하고 빨리 딱 그 정도만 커트라인 딱 깔끔하게 하고 빨리 끝내자. 자, 교재 피시고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려나? 저번 시간에 뭘 했냐면 여기 개 이상하다. 명제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어이 느껴온 정우야, 명제 뭐였냐? 그 참과 거짓으로 판별할 수 있는. 굳이 예매하는 문장? 왜요? 참과 거짓으로 참과 거짓으로 판별할 수 있는 판별할 수 있는 것, 것 애매하잖아. 것 할 수 있는 문장이나 문장. 시.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명제에 대해서 배웠는데 정의가 뭐냐면 참 혹은 거짓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시. 얘를 명제라고 했었는데 예를 들어 뭐 나는 O형이다. O형이다. O형이에요. 뭐 처음 들었겠지만 O형인데 이제 나는 O형이다 하면은 뭐 기태 쓰면 O형이다. 이거는 참인 명제인데 예를 들어 저번에 뭐 했더라? 너 혈액형 뭐야? 예를 들어 정우는 A형이다 하면은 이거는 거짓인 명제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참이나 거짓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했었는데 수학적으로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이는 짝수이다. 이것도 명제라고 할 수 있죠. 됐습니까? 근데 얘는 참인 명제입니까? 거짓인 명제입니까? 참인 명제인 거죠.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식을 명제라고 했었는데 똑같이 이제 넘어가서 조건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조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얘 정의는 뭡니까? 태훈, 조건이 뭡니까? 조건. 조건이요. 조건. 객관적이어야죠. 그런 말을 난 한 적이 없는데. 조건이 뭡니까? 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중요한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조건? 욕처럼 보이긴 하지만 욕 아닙니다. 일단 그렇지, 변수가 있어야 돼요. 변수가 있어야 되는데 변수가 예를 들어 방정식 같은 게 뭐냐면 방정식이 정의가 뭐냐면 x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명확히 나뉘는 그 식이 방정식이라고 불렀었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뭐 x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있을 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는 능령 성립하죠. 그래서 그때를 x값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성립이 되니까 그 방정식의 해라고도 불렀었는데 근데 x값에 따라서 거짓일 수도 있지. 이 식이 x에다가 2 넣었을 때 좌변은 3 나오고 우변은 0 나오니까 3은 0 성립 안 되잖아. 그때는 성립이 안 되는 식이니까 그때는 거짓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걔는 해가 될 수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건이라고 하는 어떤 식이 있는데 뭐 문장도 상관없습니다. 변수가 존재할 때 그 변수 값에 뭘 넣느냐에 따라서 참거짓이 나뉘는 애. 느낌이 다른 거 보여? 얘는 참거짓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식을 명제라고 하고 얘는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나뉘는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방정식도 조건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부등식도 조건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제와 조건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이제 진리집합이라는 단어도 배웠었죠. 진리집합이 뭡니까? 어떤 조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조건인데 x 플러스 1은 0을 만족하는 원소가 있겠죠. x값, 그걸 이제 원소라고 부를 건데 그 원소들을 갖고 있는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그 원소에 뭐가 있겠어? 마이너스 1이 원소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x 곱하기 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의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대문자 P에 들어가 있는 원소는 0이랑 2라는 애가 있겠구나. 여기까지가 진리집합 0, 2를 포함하고 있는 진리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뭐 저번 시간에 부정 이런 것도 배웠었고 또는 그리고를 나타내는 집합 비호도 배웠었고 286쪽 보시면은 그것도 기억하십니까?
이제 예를 들어 어떤 명제가 있습니다. 뭐 x는 2면 이상해요. x제곱은 4. x는 2면 x제곱은 4이다 라는 명제가 있는데 이거는 조건 두 개로 이루어진 식이죠. 얘라는 조건 p라는 애가 있고요. 얘라는 조건 q라는 애가 있는데 p면 q이다 라는 조건 두 개가 합쳐진 명제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얘는 참이요 거짓이요? x는 2면 x제곱은 4이다. 참인 명제 아닙니까? 그치? 이렇게 참일 때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시하냐면 p면 q이다. 얘가 성립이 된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화살표 방향이 이게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랑 똑같은 말이 얘가 성립이 된다고 함은 여기 있는 진리집합에 들어있는 원소랑 여기 있는 진리집합에 들어있는 원소의 포함 관계를 봤을 때 이 P라는 조건의 진리집합 안에 있는 원소가 다 Q한테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도 성립이 된다는 거죠. 반대로 얘가 성립되면 P면 Q다도 성립되는 거.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저번 시간 됐었어. 근데 얘네끼리 자리 바꾸면 성립되니? 예를 들어 x제곱은 4 2면 안 부드러워. 너넨 모르겠지? 써볼 일이 없으니. 자, x제곱은 4이면 x는 2다. 얘는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지성. 성립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얘를 만족하는 애는 누구랑 누가 있는데? x제곱은 4니까 x는 풀마이 이렇게 두 개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얘를 진리집합으로 봤을 때는 p라는 조건에는 2랑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q라는 조건에는 진리집합으로 따졌을 때 2라는 원소밖에 없죠. 포함관계가 얘이면 얘이다가 성립됩니까? 얘가 얘를 다 담고 있니? 아니죠. 그래서 둘이 바꿨을 때는 성립 안 한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성립할 때 앞에 있는 이면 앞에 있는 애는 가정이라고 불렀었고요. 뭐뭐 이면 앞에 있는 애 얘는 뭐뭐 이다 앞에 있는 애를 결론이라고도 불렀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고 저번에 유형 4까지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5부터 나갈 건데 5, 6하고 새로운 개념 4하고 한 유형 3개 정도만 하고 끝낼 거다. 됐습니까? 빠르게 갑시다. 뭐 이제 대표예제 5번 보시면 300쪽인데 300쪽 보시면 대표예제 5번 보겠습니다. 문제 풀러 갑시다. 대표예제 5번은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상수를 구하랍니다. 유형 명의. 예를 들어 둘 중 하나만 할게. 1번 해볼게요. 1번. 예를 들어 P라는 조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X가 2보다 작다라는 조건이고요. Q라는 애는 X-A가 4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얘가 참이 돼야 된답니다. 그러면 화살표 방향이 성립되게끔 하려면은 아까 포함 관계를 봤을 때 얘가 성립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P이면 Q이다. 즉 P 포함 관계 P가 Q의 부분 집합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x가 2보다 작다 그리고 x-a가 4보다 작다라는 조건인데 얘를 x에 대해서 표현하면 x가 a 플러스 4보다 작다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얘한테 들어가야 된다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수직선상으로 봤을 때 p면 q다가 성립이 되려면 2보다 작다가 이렇게 들어갈 테고 그럼 x가 a 플러스 4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다 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려면 a 플러스 4라는 애가 이런 식으로 생겨야겠지. 됐습니까? 여기가 얼마? a 플러스 4인 거지. 그럼 얘를 만족하려면 얘가 얘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건 알겠지? 근데 항상 내가 말하지. 아, a 플러스 4라는 애는 2보다 크다구나. 근데 등호 들어가도 돼? 안 돼? 승률. 등호 들어가도 돼? 안 돼? 얘를 다 담을 건데 2보다 작다를 다 담을 건데 a 플러스 4보다 작다라는 애가 등호가 들어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고? 확신을 가지세요. 돼요. 됩니다. x가 2 얘 포함해? 안 하죠. 그럼 얘도 포함 안 해도 상관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다 터도 되는 거지. 그래서 a의 범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거의 1번 답 나왔죠?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5-4번 해볼까요? 실력도 아니고. 네, 답을 내정지 보죠.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머리가 안 들어가시. 뭐 일단 전체 집합은 나와 있네요. 1부터 10까지 이고 PQ가 있는데 P가 적었는데 다음 조건이 뭔데 이거? 나 P면 Q다가 참이다. 나 P네요. 부정입니다. 근데 P집합이 나와 있지. 그럼 P집합 부정 때려야 되는 거예요. 아, 어? 나 P면 Q다. P면 어쩐지. 같이 볼게요. 5-4번. 자, 일단은 전체 울타리가 나와 있습니다. x는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전체 집합에는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있는 게 P집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A라는 애 때문에 X 범위는 정확히 못 구합니다. P라는 애는 일단은. 근데 A 값을 구하라고 문제에서 나왔으니까 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밑에 있는 조건을 이제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얘가 not P이면 Q이다. 얘가 참이 돼야 된대요. 근데 참이 되도록 하는 집합 Q. 그러니까 얘가 조건일 텐데 이 조건 Q에 대한 진리 집합 이 Q의 만족하는 Q의 개수가 집합의 개수가 32개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 야, 그러면 집합의 개수랑 연관된 건 원소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이 집합 Q의 개수가 32개라는 건 그러니까 부분 집합 개수가 32개라는 거겠죠. 그럼 결국에 얘한테 원소가 몇 개 담겨져 있어야 된다?
5개인 거 이해됩니까? 아, 그냥 얘는 일단 얘를 만족하는 Q라는 애가 있는데 Q를 만족하는 애가 원소의 개수가 몇 개? 5개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얘를 만족하는 Q가 원소가 5개가 들어간다는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얘부터 일단 파악을 할 건데 나P라는 애는 진리집합 P가 나타내는 부분이 얘가 될 텐데 얘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 아니야? 그렇지. 근데 부등호로 나와 있죠. 0보다 이상이네. 0 이상이네. 걔를 부정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납니까? 싸그리 다 부정되리라고. 그럼 얘를 부정하면은 0보다 작다로 바뀌겠죠. 아, 그러면 나P라는 애는 진리집합으로 따졌을 때 P 여집합이 될 테고 얘를 나타내는 애는 어떤 원소를 갖고 있다?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애를 나타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됐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러면 나P면 Q이다가 성립이 될 테니까 진리집합 포함 관계로 봤을 때 얘가 어디에 포함돼야 된다고요?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얘를 만족하는 원소의 개수가 5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되고 있는 건가? 표정들 보니까. 다시 얘를 만족하는 원소의 개수가 5개가 되도록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Q라는 애는 조건이 나와 있지는 않죠. 그치? 그럼 이 P 여집합이라는 애가 결국에 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텐데 뭐라고 생각할까? 그럼 얘를 나타내는 어떤 원소의 개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잠시만요. 제가 정리를 하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 야, 그러면 얘도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Q의 집합의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5개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전체 집합 원소의 개수가 10개 아니야? 그럼 10개 중에서 몇 개를 빼야 되니까? 5개를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얘를 만족하는 부분 집합 구하려면 전체 개수 2의 막 10승에서 우리 앞에 단어에서 2의 10승에서 이 포함 관계를 만족해야 되니까 얘를 다 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애가 원소의 개수가 5개를 만족하려면 여기에서도 몇 개? 5개를 가져서 거기서 이 원소의 개수는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5개를 전체 개수에서 빼서 부분 집합의 개수가 2의 5승 즉 32개가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 원소 개수도 몇 개를 가져야 된다? 5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됐어?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원소의 개수가 5개가 되도록 즉 1부터 10 중에서 5개가 되도록 얘를 설정을 해줄 건데 그럼 얘는 결국에 몇 차 함수요? 2차 함수 아니야? 2차 함수. 그러면 얘 그래프 개형을 따져볼 건데 그럼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x의 개수도 5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5개가 되도록 설정을 하려면 이제 a 조건이 나오겠지. 그럼 어떻게 만족을 해야 될까? 그래프 개형을 그려봐야 됩니다. 얘는 그럼 꼭지점 좌표 찾으려고 이제 생각을 해볼게. 완전 제곱 써가지고 그럼 x-4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빼기 16에 더하기 뭐 a-16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럼 얘는 그래프 개형이 아래로 볼록이고 꼭지점의 좌표가 뭐 4, 이걸 4, a-16 뭐 이런 걸로 나올 텐데 얘가 0보다 작다가 얘를 만족하는 이 함수값이 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x값이 5개가 설정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추계 방정식 4를 기준으로 3값, 5값, 2값, 6값 이렇게 하면 총 5개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이제 x축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작고 3을 넣었을 때 함수값도 0보다 작고 4를 넣었을 때 함수값도 0보다 작고 5를 넣었을 때 함수값도 0보다 작고 6을 넣었을 때 함수값도 0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 총 5개의 지점이 이제 원소의 개수가 5개가 나오고 그게 함수값이 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애가 5개가 되도록 내가 설정을 했지. 이 그래프 개형을 봤을 때. 그러면 이제 2, 3, 4, 5, 6이 여기 0보다 작다로 들어가게 하려면 이제 뭐를 만족해야 되냐인 겁니다. 2, 3, 4, 5. 그래프 개형은 이제 대강 그리긴 했어. 유추는 했어. 근데 이게 되도록 설정을 하려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2, 3, 4, 5, 6이 들어갔으니까 이 4를 기준으로 3, 5 똑같이 함수값이 똑같겠지? 대칭성 때문에. 그리고 이 6도 똑같은 함수값이 들어갔으니까 2, 3, 4, 5, 6이 이제 5개가 들어갔고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가 1이 될 때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어떻게 돼야 될까? 0보다 뭐 하면 돼요? 올라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당연히 0보다 작겠지. 그럼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어떻게 해야 돼요? 0보다 커야 되는데 같아도 될까 안 될까? 같아도 될까 안 될까? 같아도 되죠.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0이 돼버려도 여기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0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얘를 내가 fx라고 치면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f에다가 1 넣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이해됐나요? 얘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하나 더 있지.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작으면 된다. 이 두 가지 조건만 만족을 하면 나머지 구간에서도 2, 3, 4, 5, 6만 0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왜? 대칭성 때문에. 7을 넣었을 때 함수값 비교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똑같은 그 조건인 거죠. 그래서 얘만 만족하면 됐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를 fx라고 했을 때 1 넣은 값 얼마지? 1 빼기 8이니까 얘는 a-7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해야 되고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4 빼기 16이니까 마이너스 12 a-12가 0보다 작다. 즉 a의 범위는 7보다 크거나 같고 12보다는 작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 파악이 좀 어렵죠. 얘를 떠올려 주셔야 되는 게 조금 헷갈릴 겁니다. 원소의 개수가 5개가 돼야 된다까지는 파악할 수 있겠는데 그 2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보고 A의 조건을 파악을 해주시면 모든 자연수 A 값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구해라. 7. 구할 수 있지? 다 더하시면 돼요.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영점. 자, 넘어가서 대표 6 한번 풀어볼 건데 이해됐어? 못 알았어? 얼마 안 됐지? 아니 저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봤는데 1 넣었을 때랑 2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함수값. 그러니까 2, 3, 4, 5, 6에선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1이랑 7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1 넣었을 때 7 넣었을 때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대칭성 때문에. 그래서 7 넣었을 때는 비교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게 1 넣었을 때 함수값 이미 비교했으니까. 대칭성 때문에 이 4를 기준으로 1까지 3만큼 떨어져 있죠. 7까지도 3만큼 떨어져 있지. 똑같은 함수값인 거야. 7을 넣었을 때 함수값을 비교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1을 넣었을 때 함수값만 난 비교한 거. 그리고 2를 넣었을 때도 어차피 얘는 6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똑같은 애니까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작기만 하면 6을 넣었을 때도 0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대칭성 때문에. 그 두 개만 비교해 주시면 된다라는 게 5-4번. 자, 대표이제 6번 보시면 302쪽에 이제 저희가 배운 개념 마지막 유형이거든요. 그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인데 뭐 전체 집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나와 있는데 x라는 원소는 전체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다. 삼지창 기억하죠? 원소가 포함됐다. 그런데 보기에서 참인 명제를 있는 것만 보기에서 참인 명제만을 고르시오 물어봤으니까 기억부터 볼 건데 기억 모든 x에 대해서 누구를 만족하냐 물어봤죠? 절대값 x가 0보다 크다. 얘가 참임을 밝혀야 되는 건데 그러면 결국에 여기 있는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원소들 x값에 따라서 얘를 만족하냐를 다 밝혀야 되는 거예요. 만족해요 얘? 아니 누구 때문에? 0이요. 그렇지. x에다가 0 넣으면 절대값 x 0이니까 0이 0보다 크다. 얘는 성립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라는 애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이 안 돼. 즉 거짓인 명제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 x는 0이라는 애 때문에. 얘를 이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얘가 거짓임을 밝혔다. 반박했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발레라고 반박하는 예시. 얘가 거짓임을 밝히는 이유는 이 발레 때문이거든요. 됐습니까? 그래서 기억은 거짓이다. 그럼 니은 한번 볼게요. 니은은 어떤 x에 대해서 어떤이죠? 어떤. 얘 모든이 아니라 어떤이야. 그러면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원소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누구를 만족해야 되는데 x제곱이 4보다 크네. 누구 있어? 3이나 마이너스 3 하나 있죠?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얘는 만족하는 애지. 얘는 참이지. 그냥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디귿 모든 x에 대해서 째를 만족하냐? 모든 x에 대해서 모든이죠? 근데 누구를 만족해? 2x-6이 0보다 작거나 같대. 얘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데? 3보다 작거나 같다 아닙니까? 얘 만족해? 모든 x에 대해서? 얘 만족해? 대응? 네. 네, 맞죠. 만족합니다. 라스트, 리을. 어떤 x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냐? 어떤이야? 어떤 x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대. 만족하냐 물어봤죠. 근데 얘가 의미한 게 그러니까 x는 4랑 똑같은 의미죠. 4 있어? 없죠. 얘는 어떤인데도 거짓인 거죠. 이런 식으로 판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건 6-4 해볼까요? 지성아 그거 책에 옮겨라. 모든 양의 실수. 자, 양의 실수입니다. 모든 실수가 아니라 양의 실수예요. 조건 파악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J. 오늘 클리닉 없으니까 끝나고 바로 가시면 됩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A 조건 찾는 거죠. 자연수 A. 자, 그러면 모든 양의 실수 x니까 x라는 애는 0보다 큰 거에 대해서 얘가 성립이 돼야 된다는 거지. 야, 그럼 포함 관계로 봤을 때 얘가 작은 애야, 얘가 작은 애야? 얘가 가정이고 얘가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이면 얘이다가 성립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포함 관계가 x가 0보다 크다가 성립이 x가 얘 다 넘길게 x가 a-3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 포함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포함관계로 봤을 때 화살표가 이렇게 성립이 되니까 얘는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수직선상으로 표현을 해봤을 때 x가 0보다 크다가 이렇게 수직선상에서 표현될 테고 얘가 얘를 다 담고 있어야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아까 문제랑 똑같아. 아까 맨 처음에 했던 문제랑. 그러면 a-3이란 애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구나. 자 그러면 a-3이란 애는 0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건 알겠어요. 수빈 0이랑 같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까? 네. 그럴 리가. 아까 문제에서 됐는데 얘 0 포함해 안 해? 안 하는 애죠. 그럼 얘도 0 포함? 얘가 0이랑 이 뚫려있는 원이 0이랑 같아도 포함 관계가 성립이 돼야 안 돼? 되지. 같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0에 위치해 있어도 포함 관계가 그러니까 결국에 0이랑 같은 지점이 얘랑 같은 집합인 거잖아. 같아도 상관없죠. 같을 때도 포함 관계가 얘가 성립이 되니까. 그래서 a의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즉 a의 범위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이 된다고. 자 그래서 a의 범위는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 물어봤죠. 1, 2, 3 3개가 되는 거다. 정리를 해주세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배운 개념입니다. 뭐지 강아지 사료처럼 생긴 거? 이거 뭔지 아니? 먹어보세요. 근데 냄새 맡으면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냄새인데. 자일리트? 껌은 아닌 것 같은데. 칼로리가 이렇게 높다고.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배운 개념 해서 이제 304쪽부터 306쪽까지 개념 설명하고 한 대표 문제 3개까지만 하면은 거의 끝날 것 같아요. 시간이. 넘어갑시다. 자 이제 이 명제들, 조건들, 뭐 진리집합 이런 거 배운 걸 토대로 이제 관계성을 볼 건데 304쪽에 보면 명제 사이의 관계라고 나와 있잖아. 예를 들어 뭐 아까 내가 뭐 P면 Q이다가 성립이 되면 이제 이 화살표로 표현할 수 있고 포함 관계가 얘가 성립이 된다고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그치?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렀냐면 가정 그리고 얘를 결론이라고 불렀었다. 근데 결론이랑 가정이랑 내가 바꾸고 싶어. 바꿔보죠. 그러면 Q이면 P이다. 가정이랑 결론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부정해도 돼. 가정을 부정했어. 뭐 not P이면 Q이다. 뭐 여러 가지 문장들이 많이 나오겠죠. 아니면 뭐 얘도 부정 때려. 뭐 not P면 not Q다. 아니면 또 이거를 반대로 시켜. not Q면 not P다. 이런 여러 가지 문장들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꿨을 때 어떻게 바꿨을 때에 따라서 그 바꾸는 상황에 대한 명칭이 있거든요. 자 이거를 다 제대로 정리를 해줄 건데 뭐 예를 들어 예시로 해볼게요. 첫 번째 일단 예시가 뭐 x는 아까 2이면 x제곱은 뭐 4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얘 참인 명제죠. 일단은 아까도 했었잖아 예시로. 그러면 얘가 가정 P라고 생각하고 얘를 이제 Q라고 볼 건데 P면 Q에다가 성립되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첫 번째 가정이랑 결론을 바꾸는 상황. 얘를 이제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여기라고 부를 겁니다. 역. 이건 외워야 돼요. 얘를 부르는 명칭이 여기다. 그러니까 가정이면 결론이다 라는 명제가 있을 때 결론이랑 가정을 바꿨다. 이걸 이제 역이라고 부를 겁니다. 역. 그리고 두 번째 근데 이거는 교육과정에서 사라졌거든요. 제가 학생일 때는 있었던 문장인데 이거 왜 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뭐 적으셔도 되고 흘리셔도 됩니다. 얘랑 얘를 부정 때릴 거예요. 이 역을 부정 때리고 결론도 부정 때릴 겁니다. 이 역 입장에서 얘를 이제 2라고 부를 건데 얘가 교육과정에서 빼졌어요. 이건 몰라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적어 놓기만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 딱 세 가지만 있거든요. 그리고 어? 하나 더 있는데 뭐지 이거? P면 Q이다. 얘네끼리 바꿨어. Q면 P이다. 여기다. not Q면 not P. 아 이렇게 보면 너네가 헷갈리려나? 화살표로 따질게요. 얘에서 시작을 할 건데 P면 Q이다라는 명제에서 시작할 건데 얘네끼리 자리를 바꿨어요. 즉 Q이면 P다. 얘랑 얘에서 얘로 바뀌었다는 걸 이제 가정이랑 결론이랑 바뀌었다고 해서 이제 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얘랑 부정을 때린 다음에 다시 바꿀 거야. 그러니까 얘를 그러니까 이 바꾼 상태에서 얘네들 부정을 때리는 거를 그러면 not Q이면 not P다로 바뀌는 거 아니야? 얘를 이제 서로 이관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럼 얘랑 관계성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대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관계성. 딱 세 가지 명칭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교육과정에서 빼졌으니까 너네가 아는 거는 두 가지만 알면 되는 거죠. 얘 그럼 그냥 무시하세요. 자, 어떤 명제가 있는데 가정이면 결론이다라는 명제가 있어. 근데 얘네끼리 가정이랑 결론이랑 바뀐 애를 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역 입장에서 둘 다 부정 때린 거 2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외우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냥 어떤 P면 Q다라는 명제가 있을 때 둘이 자리를 바꾸고 둘 다 부정 때리는 게 대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x는 2이면 x제곱은 4이다라는 명제가 있는데 만약에 이 명제에 대해서 역을 구하시로 하는 문장이 있어. 문제가. 그러면 역을 구하라는 거는 얘네끼리 자리 바꾸라는 겁니다. 자리 바꾸면 x제곱은 4이면 x는 2이다. 라는 명제가 역인 거예요. 이 문장이 역. 그럼 이 문장의 대우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 얘랑 자리를 바꾼 다음에 부정 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x제곱은 4가 아니면 x는 2가 아니다. 얘가 대우인 거죠. 이 관계성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증명할 때 좀 쓰여요. 증명할 때 쓰이는 방법이니까 이 명칭들을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어떤 P면 Q다라는 명제가 있을 때 가정이랑 결론이라고 생각하면 결론이랑 가정 자리 바꾼 게 여기고 그리고 어떤 P면 Q다라는 명제가 있을 때 얘도 부정 때리는 다음에 두 개 자리를 바꾼 게 대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이 관계성. 그래서 304쪽의 내용이 역과 대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이 P면 Q이다가 지금 예시를 내가 들었을 때 얘 참인 명제 아닙니까? x는 2이면 x제곱은 4이다. 근데 얘네끼리 자리 바꾸면 참인가? 그러니까 역은 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은 참 원래 명제가 참이었는데 그거를 가정결론 바꿔버리면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x제곱은 역이 뭐였어? x제곱은 4이면 x는 2다. 이거는 거짓인 명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명제가 참일 때 역은 거짓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대우 한번 해볼까? 대우는 뭐지? x제곱이 4가 아니면 x는 2가 아니다.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 이건 좀 헷갈리려나? x제곱이 4가 아니면 x는 2가 아니다. 말로만 봤을 때는 어렵거든요. 포함관계로 볼 건데 너네가 결국에는 실존하는 모든 숫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 아니야. 이 x라는 애가. 그럼 x제곱이 4가 아니니까 x는 뭐랑 2가 아니고 x는 마이너스 2가 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범위로 봤을 때 얘가 크겠어? 얘가 크겠어? 포함관계로 들어가야 돼요. 얘를 담고 그러니까 이 x라는 애는 모든 실수에서 누구를 빼내냐면 2랑 마이너스 1을 빼내지. 그럼 얘는 이 x는 2가 아니다라는 애는 2 하나만 뺀 거 아니야? 그럼 포함관계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집합으로 봤을 때 얘가 큽니까? 얘가 큽니까?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 큰 애 아니야? 얘는 2 하나만 빠졌고요. 얘는 2개가 빠진 애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포함관계가 누가 성립이 돼? 얘가 얘를 담고 있다. 뭔 소리야? 얘가 얘를 다 담고 있으니까 얘가 얘 부분집합이 성립이 되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알아야 될 게 어떤 명제가 참인 명제가 있어요. 역은 거짓일 수밖에 없지만
대우는 무조건 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참이면 얘도 참. 하지만 얘가 참이면 얘는 거짓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적혀 있네요. 305쪽에 그 노란색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명제가 참일 때 대우도 참.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 이거는 별표 표시를 해놓읍시다. 거기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네모 박스하고 거기에다가 별표 표시를 많이 해주세요.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얘네끼리 좀 여기 좀 애매한 게 대우끼리는 얘가 참이면 뭐 얘가 참이다. 얘가 거짓이면 얘가 거짓이다. 이렇게 명확히 구분이 되는데 얘네끼리는 자리 바꿨을 때 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얘가 거짓일 때 얘네끼리 자리 바꿔서 거짓일 수도 있고 얘네끼리 자리 바꿨을 때 참일 수도 있어서 여기서는 딱히 구분이 안 되는 점이 좀 헷갈릴 겁니다. 그러니까 대우끼리는 명확한데 그러니까 얘가 참이면 얘가 참, 얘가 거짓이면 얘가 거짓. 얘네끼리는 그런 관계성이 존재하는데 얘네끼리 자리 바꿨을 때는 참 거짓이 명확히 구분이 안 된다는 점 정도 참고해 주시면 돼요. 역끼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305쪽까지 설명이 끝났는데 3단 노법은 쉬워요. 너네 도덕 시간에 소크라테스 배웠니? 3단 노법 들어봤을 것 같은데 아는 사람. 소크라테스가 뭐라 말했게요? 나는 사람이다. 기억 안 나네. 나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고로 나는 죽는다. 성립이 되는 거죠. 그게 3단 논법입니다. 아니면 월요일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그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죄송해요. 이건 예시를 까먹었어요. 뭐가 있을까? 얘는 예시가 없네. 거기 305쪽의 맨 밑에 보시면 참인 두 명제가 있습니다. 정사각형이면 직사각형이다 라는 명제가 있고요. 직사각형이면 평행사변형이다. 두 개 다 참인 명제 아니야? 정사각형이면 직사각형 맞죠? 그리고 직사각형이면 평행사변형으로 맞는 말이야. 그러면 이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는 거지. 3단 논법에서는 중간에 연결고리가 있는데 얘 명제 같은 경우에는 두 명제 중에 연결고리가 똑같이 들어간 게 직사각형 아니야?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정사각형이면 직사각형이다. 직사각형이면 평행사변이다. 즉 고로 정사각형이면 정사각형이면 평행사변형이다가 성립이 되는 거지. 아까 말했던 예시도 소크라테스가 나는 사람이다. 근데 사람은 죽는데 모든 사람은 죽는데요. 그럼 나는 죽는다가 성립이 되냐? 성립이 되는 거죠. 연결고리가 사람이니까. 그래서 3단 논법일 때 이제 뭐가 성립이 되냐면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고요. Q이면 R이다라는 명제가 있을 때 연결고리가 Q인 거잖아. 고로 그래서 얘랑 얘에 대한 관계성을 알 수 있는 게 3단 논법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연결고리가 이렇게 돼 있어. P이면 Q이다. R이면 Q이다. 얘로 알 수 있는 거 있을까요? 연결고리가 없는 겁니다. 그냥 결론. 얘는 Q라는 애가 그냥 공통점이 그냥 결론으로 끝난 거지. 얘가 가정이랑 결론으로 연결고리라는 애가 공통으로 연결돼 있어야 가정 결론이 매끄럽게 이어지면서 3단 논법도 성립이 되는 거다. 주의사항이요. 그래서 305쪽의 3단 논법 내용이었습니다. 넘겨.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은 다음 시간에 합니다. 여기까지는 안 할게요. 유형 8까지만 하자. 자, 308쪽 보시면 이제 명제 역과 대우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역이랑 대우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말하고 참거짓을 판별하래요. 아까 말했죠. 그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 하지만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역은 참인지 거짓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역을 딱 구한 다음에 너네가 또 계속 참거짓을 구별을 해야 돼요. 하지만 대우는 그 명제가 참임을 밝히면 대우도 참이다. 자연스레 되는 건데. 그래서 1번부터 해볼 건데 x, y가 3이 아니면 이면 x는 1이 아니고 또는 y는 3이 아니다 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대우는 어떻게 표현하죠? 대우? 역부터 할까? 역은 그냥 얘네끼리 자리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은 하나만 할게, 이거 하나만. 그러면 얘네끼리 자리 바꾸는 거니까 x는 1이 아니거나 y는 3이 아니면 x, y는 3이 아닙니다 가 역인 거. 그냥 둘이 자리만 바꾸는 게 역이다. 근데 얘 이제 참거짓 구별하라고 했잖아.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생각해볼까요? x가 1이 아니거나 y가 3이 아니면 x, y는 3이 아니다. x, y 자연수, 실수라고 조건은 나와 있습니다. 자연수일 조건은 없어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x는 1이 아니거나 y가 3이 아니면 x, y는 3이 아니다. 맞잖아요. 아니죠. 틀렸죠.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랑 썼습니다. 그쵸? x가 마이너스 1이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시를 찾아주는 것도 발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y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x가 1도 아니고 y도 3도 아닌데 그러면 x, y가 3이 아니냐? 말이 안 되지. 둘이 곱했을 때 3 나오잖아. 얘는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참거짓을 판별하시면 됩니다. 거짓인 이윤을 밝히면 되는 거지. 누구를 들어서? 발레를 들어서. 근데 대우 한번 볼까요? 대우는 좀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지 않다라는 애를 대우를 통해서 오히려 그 명제를 쉽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얘가 참거짓인지 구분하고 싶어. 이게 증명과정 중에 하나인데 대우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증명과정 중에 얘가 참거짓인지 구분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다 아니다 같지 않다라는 기호가 내가 싫으니까 보통 너네 기준에선 같다라니까 등호가 있는 게 편한 거 아니야? 슬래시 되어 있는 것보다. 그래서 얘가 참거짓인지 구분하고 싶으면 그의 대우를 봐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대우가 뭐였지? 얘네끼리 자리 바꾼 다음에 얘도 부정해서 자리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자, 얘 부정해볼 거거든요. 부정은 싹 다 부정 때리라고 했잖아. 그럼 얘 부정 때리면 x는 1이고 그리고 또는도 부정시켜야 되니까 and로 바뀌고 x는 1이고 y가 3이면 x, y가 3이냐 얘가 대우인 거예요. 얘는 참입니까? x는 1이고 y는 3이면 x, y는 3이다. 당연한 말이죠. 얘는 심지어 알려줬어. x는 1이고 y는 3이면 1, 3 대입하면 는 3 맞지 않아? 참인 명제지.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는 헷갈리는 명제가 이렇게 봤을 땐 명확하지 않아? 참거짓 구분 오히려 더 쉬워졌죠. 그래서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도 있다. 나중에 배우긴 합니다. 증명 과정 중에. 한번 아마 다음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얘 대우는 참이었다. 그러면 원래 명제도 뭐하다? 참인 명제였던 거죠. 이렇게 봤을 땐 안 보이거든. 근데 대우로 봤을 땐 보기 편하니까 이런 식으로 증명 과정이 있다. 거기도 1번이 발레라고 나와 있죠. x는 3, y는 1이면 x는 1이 아니고 y는 3이 아니지만 x, y는 3이다. 이런 식으로 역과 대우에 대해서 참거짓을 판별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실 건 7-3번 해봅시다. 7-3. 여단원이 조금 헷갈릴 겁니다. 만약에 거짓이면 발레를 들면 되는 거고 근데 문제에선 얜 참이 되도록이니까 이런 식으로 슬래시 되어 있는 원래 명제를 참이고 싶으면 슬래시가 되어 있는 게 복잡하니까 걔를 대우를 써서 걔를 참임을 보이던가
금방 나옵니다. 자, 얘가 참이 되도록 하고 싶어. 그럼 그 대우를 참이게끔 하시면 됩니다. 슬래시 되어 있잖아. 바꾸자. 그러면 얘 부정 때린 다음에 자리를 바꿔라. 자리 바꾸면 어떻게 돼? x는 3이면 부정 때렸어 2이면 누구도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3도 0이 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부정 다 때리고 자리까지 바꾼 겁니다. 그럼 얘이면 얘가 성립이 되니까 x가 3일 때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셔서 는영 성립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입하면 9 마이너스 2k 더하기 3은 0이니까 12 해서 k는 얼마? 2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슬래시 되어 있다 아니면 뭐 부등호로 표현되어 있다. 뭐 부등호로 봤을 때 정확히 안 보여.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우를 이용해서 참거짓을 구분해 주면 됩니다. 오, 3단 논법이네. 자, 대표 예제 8번 하고 문제 풀고 끝낼 건데 3단 논법이거든요. 3단 논법. 자, 세조건 PQR에 대해서 항상 옳은 것만을 고르랍니다. 기억부터 볼 거예요. 기억.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볼게요. P이면 not Q이래요. 얘가 뭐 성립이 됐는데 그리고 not R이면 Q가 모두 참이면 얘네들이 일단 참이라고 이제 가정을 했어. 둘 다 참인 명제입니다. 근데 뭐가 성립이 되냐 물어봤니? P이면 R이 참이냐는 겁니다. 그럼 얘는 누구에서 시작했니? P에서 시작해서 R로 끝났죠. 그럼 얘네 두 개를 통해서 얘를 만들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 유형 자체가 3단 논법인 거잖아. 그럼 무조건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럼 얘도 P면 그러니까 이거 얘는 P랑 Q에 대한 관계식 얘는 R이랑 Q에 대한 관계식 근데 이 3단 그러니까 문제에서 참인지를 확인하라는 애는 P랑 R에 대한 관계성이야. P랑 R에 대한 관계성 보라는 거잖아. 근데 얘가 Q에 대해서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그치? 그러면 얘는 뭐 얘를 통해서 뭐 결론이 Q로 끝나다는 거 아니면 얘는 가정이 Q로 시작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내가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바꿀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대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는 소리냐면 얘가 참이면 뭐도 참이냐면 얘 대우도 참이다. 그러면 얘가 참이니까 뭐도 참이냐면 얘 낫 시킨 다음에 그럼 Q이면 낫 P이다. 얘가 성립이 된다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얘가 참이니까 그에 맞춰서 이 대우도 참이니까 얘랑 얘를 써서 판단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결론으로 끝났고 얘는 가정으로 시작했죠. 그럼 뭐를 연결시킬 수 있어? 낫 R이면 Q이다. Q이면 낫 P다. 즉 낫 R이면 낫 P다. 얘가 성립된다는 거 아니야? 3단 논법에 의해서. 근데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P랑 R에 대한 관계성 봤잖아. 근데 얘가 참임을 보이고 싶어. 근데 얘가 참임 명제죠. 그럼 그에 맞춰서 얘 뭐도 대우도 참이겠지. 대우가 뭐라고? not 시킨 다음에 둘이 바꿔라. not 시키면 R이면 P다. P이면 R이다. 얘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임 명제입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증명법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 과정에서 이제 3단 논법 뭐 대우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너네가 증명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참이다.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니은 볼 건데 이거 지워. 니은 보시면 이번에는 P면 Q이다가 있고요. P면 Q이다, R이면 not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랍니다. 근데 이제 발표해야 될 게 R이면 not P냐 물어봤어요. 얘도 R이랑 P에 대한 관계식인데 나와 있는 힌트는 P랑 Q에 대한 관계식, R이랑 Q에 대한 관계식인 거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Q를 연결시켜야 돼요. Q로 연결시켜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가정이랑 결론을 메꿔주는 거예요. Q라는 애가. 자, 그러면 연결이 되려면 결국에는 얘 Q로 끝났잖아. 그럼 얘를 바꿔서 Q로 시작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참이네? 얘 뭐도 참이다? 대우도 참이다. 즉 얘한테 not 시키면 Q, 얘한테 not 시키면 not R이니까 걔네끼리 자리 바꾸면 Q이면 not R이다. 얘가 성립이 되는 거죠. 대우가. 얘 가정으로 결론으로 끝났고 얘 가정으로 시작했지. 그러면 얘네끼리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P면 Q이다, Q이면 not R이다. 즉 P이면 not R이다가 성립이 되는 거죠. 답이 아니었구나.
자 P면 나달이다. 근데 얘는 R에서 시작했지. 근데 얘가 참이네? 뭐도 참이다? 대우도 참이다. 그럼 R이면으로 시작하지 않겠어? 얘 납시키고 자리 바꾸면 뭐가도 성립된다? R이면 납이다. 오, 얘도 참이었던 명제인 거죠.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라스트 문제는 어려운 거 해야지. 8-4번 갈 겁니다. 자 이제 실생활이거든요. 말장난 잘해야 된다잉. 아래 두 명제가 모두 참이랍니다. 다음 중 항상 참인 명제를 고르시오. 국어 좋아하는 사람은 독서 좋아한답니다. 그래요?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독서를 좋아하지 않는다. 가는 모르겠는데 나는 맞는 말이죠. 네. 국어 좋아하는 사람은 독서 좋아하나? 싫어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가나 명제를 통해서 너네가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참인 명제, 무조건 참인 명제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너네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이 나와 있는데 한글로 알파벳으로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뭐 국어를 좋아한다 P, 독서를 좋아한다 Q, 뭐 수학을 좋아한다 R. 독서를 좋아하지 않는다? 아까 내가 독서를 좋아한다를 Q로 표현했으니까 독서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not Q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보는 게 편하겠지. 분해력 좋으면 얘야. 그러니까 굳이 수학 기호를 안 쓰고 그냥 이러면 이런 맞는 말이잖아 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좀 잘해요. 근데 전 못해요 이거. 수학 기호로 봐야 되죠. 분해력이 딸리.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은 국어를 좋아하네. 국어를 좋아하는 사람이 독서를 좋아하는데 독서를 잘하면 국어를 마지막 하고 끝내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몇 분인가요? 7분이요. 1시 7분? 쏘쏘. 자 이제 8-4번 보시면 두 명제가 모두 참이랍니다. 국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독서를 좋아한다.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독서를 좋아하지 않는다. 얘네들의 참임을 이용해서 이제 나머지 1번부터 5번을 판별을 할 건데 저는 글씨를 쓰는 게 귀찮아가지고 차라리 정하고 들어갈 겁니다. 치환할게요. 치환. 이 국어를 좋아한다는 조건을 내가 이제 P라고 잡을 거고요. 독서를 좋아한다를 이제 Q라고 조건을 바꿀 거고, 수학을 좋아한다는 조건을 R이라고 표현할 거고, 독서를 좋아하지 않는 와우. 진짜 이 단어 정말 싫다. 독서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은 다른 문자로 표현하는 게 아니야. 뭐 예를 들어 S로 표현할 게 아니라 이 Q라는 애를 독서를 좋아한다로 표현했었잖아. 그치? 그럼 독서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나 Q로 표현하면 되겠구나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가 성립이 되는 거야? P이면 Q이다가 성립이 되고요. R이면 나 Q이다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걸 토대로 이제 나머지 문장들을 파악할게요. 1번부터 볼 건데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은 국어를 좋아한다. 그러면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은 Q고요. 국어를 좋아한다라는 조건은 P였습니다. 그럼 Q이면 P다냐 물어본 거야. 자 근데 문제에서 알 수 있는 게 우리 P면 Q다는 참이었어. 근데 Q이면 P다. 얘네끼리 자리 바꾼 건 참거짓을 구분할 수가 있다고 했어 안 했다고 했어? 여기죠. 얘는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틀렸다가 아니라 모릅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확실히 참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목 아파.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은 수학을 좋아하냐? 그러면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은 Q이면 수학을 좋아하냐? R이다. 보통 웬만하면 싫어하던데 독서 좋아하면. 얘 맞아? 자, P면 Q이다 알고 있고요. R이면 나 Q이다 알고 있는데 Q이면 R이랑 Q에 대한 관계식인 거잖아. 그럼 얘가 참이면 뭐도 참이냐면 가정이 Q로 바뀌었죠. 얘는 원래 R이었는데 그럼 얘네끼리 얘가 참이니까 뭐도 참이냐면 대우도 참인 거 이해돼? 그럼 얘 대우 시켜볼게요. 그러면 얘 낱낱 시키고 자리 바꾸라고 했잖아. 그러면 Q이면 나달이다. 얘는 참이다 라는 건 알 수 있어. Q이면 나달이다 참인데 얘는 Q이면 R이다가 참이냐 물어봤잖아. 얘는 모릅니다. 몰라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조건 틀렸어요가 아니라 몰라서 틀린 겁니다. 확실히 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확실히 틀렸다는 몰라요. 그래서 모른다는 개념입니다. 자, 3번. 국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P라는 애는 P 맞나? 수학을 좋아하지 않냐? 그러면 수학을 좋아하는 게 R이었으니까 좋아하지 않냐 물어봤으니 나달의 의미인 거지. 얘 참인지 거짓인지 이제 판별을 해볼 건데 얘는 P랑 R에 대한 관계식이잖아. 근데 얘네 두 개 봤을 때는 얘는 P랑 Q에 대한 관계식, 얘는 R이랑 Q에 대한 관계식이니까 P랑 R에 대한 관계식 나오려면 얘는 3단문법 써야 되는 거야. 이을 거야. 자, 그러면 얘는 Q가 결론으로 끝났고 얘는 가정으로 시작을 했죠. 얘네끼리 연결시킬 수 있네. 됐습니까? 그럼 얘네 둘이 참이니까 P이면 not R이다. 얘가 참인 거죠. 그래서 3번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문장으로 넘어가면 국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3번이었다. 뭐 나머지는 모른다는 개념이다. 틀렸다가 아니야. 확실히 몰라서예요. 몰라서 틀린 거. 3번 여기까지. 나머지 유형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쉬는 날 수업 들어러 오셔서 고생하셨습니다.